자, 그러면은 2차원 어레이하고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1차원 어레이를 동적 할당하는 건 익숙하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만 합시다. 이렇게 너무 많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에 대해서 포문을 하나 돌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레이가 AR로 합시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뭐 값을 하나 대입해주는 간단한 포문이죠. 얘를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시간. 자, 시작 시간을 재고,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을 재고, 걸린 시간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자,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단위가 밀리세컨드거든요. 115 밀리세컨드 정도 돼요.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역순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데, 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레이를 돌 때 그냥 순서만 바꿔. 역순으로 1억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역순이니까. 그 다음에 0 이상일 경우, 그리고 i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기능이죠. 동일하게 작동하잖아. 자, 시간을 재볼게요. 시간을 재보면은 자, 115 밀리세컨드 걸렸던 게 154로 확 늘었네. 이게 비율로 보면은 적지 않은 비율이죠. 작업을 할 때 그냥 작업하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느려졌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죠. 어레이라는 거는 메모리가 이렇게 1차원으로 이렇게 할당된 거라고. 그리고 CPU가 메모리를 요구하면은 블럭 단위로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잔뜩 데이터를 태워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딱 왔는데 마침 난 다음 것도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왔구나. 그러면은 새로 요청 안 하고 거기다 작업해갖고 작업하면 되겠죠.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역순일 경우에는 버스에 싣고 온 애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캐시 이펙트를 잘 못 받아서 느려져요. 이게.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2차원 어레이 가지고. 두 개 완전히 동일한데 속도 차이가 나죠. 이 컴퓨터가 이래요. 자, 2차원 배열 얘기를 이제 시작을 좀 해봅시다. 자, 얘는 좀 주석 처리하고. 자, 먼저 1차원 배열을 한번 두 개를 정리를 해볼게요. 어레이 1, 얘를 0, 1, 2. 자, 어레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레이 하나 더. 3, 4, 5. 그 다음에 뭐 더 정의할 수도 있겠죠, 정의하려면은. 그런데 얘랑 얘에 대해서 포문을 돌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죠, 지금 상태에서. 자, 얘랑 얘를 어떻게 묶을 방법이 필요하잖아. 묶었으면 좋겠어요.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면 포문으로 뭔가 작업하기 편하잖아. 쫙 돌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얘랑 얘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묶기가 곤란해. 만약에 지금은 이제 그냥 두 개뿐인데 여러 개 있다면 ARR3, ARR4 해가지고 뭐 N까지 있다면은 요거 작업할 때 다 손으로 코딩할 거예요? 안 되죠. 묶고 싶어. 그럴 때 이중 어레이를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2dimensional array.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 원소가 3개인 어레이 2개죠. 3개인 어레이가 2개죠. 그러면은 3개인 어레이가 2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리고 얘를 값을 넣어줄 때는 이런 순서로 들어가요. 이런 순서.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3개씩 2개가 되는 거죠. 3개씩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뭐라고 그러죠?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행이죠. 로우. 요것도 행이죠. 로우. 그 다음에 요렇게가 컬럼 하나, 0번째 컬럼, 요렇게가 1번째 컬럼, 요렇게가 2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데이터를 액세스 할 때도 요렇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저장될 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 그러면은 안쪽 로프부터 먼저 쓰면은 컬럼 3, 요 3.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로우는 0에서 됐고 값을 찍어봅시다. printf 그리고 자, 요 어레이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앞에 값이 로우고 뒤에 값이 컬럼. 주의할 게 C에 대한 포문이 여기 C에 대한 포문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죠. 가장 뒤에 나오는 인덱스로 사용이 되죠. 줄바꿈도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자, 0,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자, 2차원 어레이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어레이를 사용하면은 어레이의 원소 개수를 고정시켜 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땐 거의 대부분 동적 할당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 코드에 이렇게 3 이렇게 돼 있으면 컴파일할 때 이게 3개구나 이렇게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컴파일러가. 그거는 용도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그랬죠. 아니면은 뭐 왕창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든가. 근데 코딩을 해보면은 그 왕창 잡아놓는다는 게 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찝찝해. 계속 체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동적 할당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랬죠. 동적 할당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티저 tr array 1은 인티저 스타 size of 인티저 곱하기 로우가 지금 2개인 예제고 컨스턴트가 컬럼 위치가 3개인 예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로우 개수죠. 아니, 컬럼 개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거하고 동일하다는 거는 이해하죠? 얘를 여기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적 할당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메모리 풀어주는 거. 메모리 풀어주는 거 꼭 넣어줍시다. 이렇게. 트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레이 두 번째 또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하나 만들어주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메모리 풀어주는 것도 하나 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게 얘랑 얘랑 엮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죠. 지금 1차원 어레이 두 개를 묶기 위해서 2차원 어레이를 사용했죠. 자, 1차원 포인터 두 개를 엮고 싶어요. 그래서 n개의 배열을 다루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얘의 배열이 필요하죠. 포인터의 배열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떤 정수 어레이를 동적 할당할 때 정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했죠. 그러면 정수 포인터 타입의 어레이를 만들려면은 별이 하나 더 붙으면 되죠. 이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현실과 맞물려서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 근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워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묶기 위해서는 이중 포인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인티저의 포인터 타입이고 이렇게. 얘가 인티저의 포인터 타입이고 얘의 포인터거든요. 이게 생각을 할 때. 근데 안쪽에 있는 게 별이 붙어 있다 보니까 별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겁먹죠. 처음 보는 거라. 별이 두 개나 있어 이러면서. 5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뉴가 아니구나. 인티저 그다음에 여기에 인티저의 포인터 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터 타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넘버 오브 로우즈. 이렇게. 다음에 프리 해줘야지. 요게 여러분들에게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알아요. 이중 포인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도 파라미터를 함수 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앞에 별 붙여서 포인터를 만들어서 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별이 붙는데 마침 그때 넘겨주는 파라미터가 포인터 타입이라 별이 두 개가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그냥 포인터 두 개가 있는 거를 한꺼번에 이중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떤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쓰는데 마침 그게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별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편해요.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이를 만들 때 포인터를 사용하죠. 메모리 할당하려고, 동적 할당하려고. 어레이를 만들려고, 즉 2차원 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중 포인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그 용법하고 이 정도 알면은 이중 포인터는 뭐 다른 용법이 많지 않아요. 다른 용법들이 있더라도 비율이 적고 그 다음에 가독성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C++ 넘어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차라리 그 타입 디파인 써가지고 인티저 포인터 타입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보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다가 값을 아까 0은 0, 그 다음에 1은 1, 2는 2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그 다음에 0, 1, 2, 3, 3, 4, 5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동일하죠? 동일하죠? 다만 차이점은 어레이의 길이를 내가 동적으로 편하게 할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끝나기 전에 지워줘야 된다는 거. 얘는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OS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상황을. 그러니까 지워줄 수가 있죠. 자유에 대해서는 대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좀 더 자유를 누리려면은 해야 할 일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C++ 넘어가면은 클래스 설계하면서 요 부담도 같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를 이런 식으로 묶었듯이 1차원 어레이 여러 개를 2차원 어레이로 묶었죠. 묶었듯이 1차원 어레이 두 개를 이제 2차원 어레이로 형태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묶냐? 이렇게 어레이 자체를 어레이의 포인터를 그냥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막 갖다 붙이니까 이상하죠? 문법이 별 붙으면 뭐 별 하나 띄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뭔가 기계적인 규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뭔가 이렇게 실제 현실하고 매치는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뭔가가 저렇게 하면 되네 뭐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의 정신이 세상을 자꾸 떠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물리적인 근거 없이도 사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거든요. 자꾸 정신이 세상을 떠나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놀러 다녀야지. 술도 마시고 저기 뭐 클럽도 좀 가고. 근데 프로그래머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그러니까 정신이 세상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건데 다른 가상 세계로 정신을 또 보내는 거잖아. 그거보단 저는 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자, 그래서 아까 출력한 거 갖고 코드 그대로 갖고 와서 요거를 이렇게 옮겨요. 옮겼죠? 컴파일하고 뒷부분은 안 써도 되니까 이쪽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이중 포인터가 2차원 어레이하고 동일하게 작동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제가 1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얘가 각각 로우거든요. 0번째 로우,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뭐 이왕 했으니까 이것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죠. 자, 포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 이왕 변수로 넣어놨잖아. 요거 개수도 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로우드를 저장할 2차원 포인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에 포인터 타입의 어레이를 저장을 하고 그 메모를 받아오고 나도 말로 설명을 하니까 힘드네. 코드로 보면 조금 나을 거예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녹화 잘 되고 있나 확인 좀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할 때 저는 항상 하나, 둘, n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들이 아프리카 뭐 누가 숫자 셀 때 하나, 둘 많다라고 한다며 굉장히 진보한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럼 지금 보니까 로우 개수만큼 해줘야 되네. 자, 그러면 인티저 로는 r은 0이고 r 로우즈 r 이렇게 하고 아까 얘를 여기다 넣어줬죠. 그러니까 얘를 갖고 와서 넣어주고 0이라고 숫자 박혀있는 걸 바꿔버리고 끝났네? 그럼 얘 필요 없네? nth 이렇게 지금 제가 코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근데 이게 코딩을 할 때
저도 이거 코딩할 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호끼리 보고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코드가 두 줄이 있다. 그럼 이거 포문으로 바꾸면 되겠네. 두 개 갖다 붙여놓고 포문 붙이고 인덱스가 숫자 012 써있던 거를 변수 R 같은 걸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으로 코딩하는 기술 사람들이 막 개발하죠. 하다 보면 가능해요. 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값을 넣어주는 부분은 어떻게 했더라? 아, 요거 테스트 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자, 그러면은 자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이 포문 안에 들어있으면 프리 해주는 부분도 포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가 좀 길다. 여기 보면 프리 ARR 1, 2 뭐 이런 게 있었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포문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제가 코딩할 땐 항상 이래요. 하나 두 개 이렇게 짜보고 규칙이 눈에 보이면 그때 포문으로 교체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얘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 있어야 될 테니까 요걸 이렇게 쫙 보고 이렇게 하고 얘를 죽이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프리가 여기 얘에 대해서 프리가 되겠죠? 그냥 멤버록이 있으면은 대응하는 프리가 있어야 되고 멤버록이 포문 안에 있으면은 프리도 포문 안에 있어야 되고 C++ 가면 new delete 쓰는데 new가 있으면 delete 있어야 되고 개수가 맞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도 죽여줘야 되죠. 얘도 프리 해줘야 되는데 얘는 아까 밑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갖고 오면 될 거고. 근데 이제 순서가 얘네를 프리 해주기 위해서 얘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죽여버리면 얘네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우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중 포인터, 그다음에 2차원 어레이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순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면은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존재거든요. 어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얘네가 어디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는 순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한번 또 찍어볼 텐데 값을 초기화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어차피 10,000개씩 돌릴 거거든요. 이걸 프린트F로 뭐 찍어놔 볼까요? 이렇게 하고 얘네 싹 지우고 요걸 안 바꿔줬네. num columns num rows. 자, 그러면은 만 곱하기 만 행렬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뭐 감이 안 오죠. 너무 커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간을 재보고 싶어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값들을 다 1로 넣을게요. 편의상. 아까 시간 재는 코드를 있고 시간 재는 코드가 여기 있고 끝나는 시간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출력하는 코드 여기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개죠. 1억 개의 원소들을 전부 1로 대입하는 시간이잖아요. 128ms 걸렸어요.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C하고 R하고 Ctrl X, Ctrl V, Ctrl X, Ctrl V. 순서만 바꿨어요. 작동은 동일하게 해요. 이거 뭐 값을 찍어봐야 안다 뭐 이런 사람은 나중에 숫자를 줄여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동일하게 작동하는데 실행을 시키면은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요게 한 학기 동안 제가 계속 설명한 게 이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하던 건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좀 잘 그릴 수 있겠죠?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각 로우에 대해서 메모를 이렇게 할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요 어레이고 얘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값을 가져올 때 요렇게 갖고 오면은 메모리에 원래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버스에 실어 보낼 때 얘만 요청해도 얘네가 덩달아 같이 가는 거예요. 너 간 김에 일해라. 고맙다. 그래서 일하고 보내버리면 끝나잖아요. 컴퓨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포문 루프를 순서를 바꿨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실어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 근데 얘네들이 쓸모가 없어. 왜냐하면 다음 거 작업할 건 요거니까. 그러니까 새로 실어와. 그럼 또 얘네들이 괜히 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 번째 바꾼 게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속도예요. 하지만 캐시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캐시를 사용하는 거라서 캐시 이펙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걸 덩달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라져요. 요즘은 데이터 양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CPU가 더 안 빨라지는 시대가 왔죠.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렬 처리할 때도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개념들을 머리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어레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뤘고, 그 다음에 이중 포인터, 그러니까 더블 포인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와 연관지어서 2차원 배열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